안녕하세요, 전원생활입니다. 드디어 한국에서도 맥북 에어 15인치 구매가 가능해졌어요. 물론 사전 예약이지만요. 몇 주 전에 미국 WWDC에서 발표를 했지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이제야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좀 살만한 제품인지 아니면은 좀 대안이 없는지 하나하나 좀 비교를 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맥북 에어 15인치는 처음 나오는 제품이에요. 원래 맥북 에어는 옛날에 11인치부터 시작해서 좀 작고 포터블하고 이런 게 좀 셀링 포인트였는데 완전 뒤집어졌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 성능이 상향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좀 고사양의 작업을 가볍고 좀 큰 화면에서 해보자 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M2 칩이 들어가면서 프로나 에어나 성능 차이가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리고 프로에 비해서 또 가격도 저렴하게 나오죠. 당연히 에어니까. 여러모로 좀 살만한 그 구매층이 딱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좀 뒤에 해보고, 제품 스펙을 보면서 이야기해보죠. 크게 펼치고 얇게 접다 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아예 제품에 대한 특징을 소개를 해버렸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실리콘 맥이죠. M2 칩을 탑재를 했고, 색상은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스페이스 그레이, 그리고 실버, 이렇게 4개의 색상으로 출시를 했어요. 이거는 기존의 맥북 에어 13인치랑 동일한 색상으로 출시를 한 겁니다.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맥세이프 케이블, 그러니까 충전선의 색상도 제품의 색상이랑 맞췄어요. 제가 이전에 맥북 에어 리뷰할 때 이야기했었던 건데 요거 진짜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에어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인 펜리스예요. 원래 프로는 이제 펜이 있어서 작업이 과열이 된다 싶으면 펜이 돌아가면서 다시 성능 향상을 시켜주죠. 그런데 에어는 펜이 없습니다. 이게 왜 제가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단점부터 이야기하면은 너무 과도한 작업을 하면은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작업들, 온라인 서핑이나 영화 보고 워드 작업 이런 건 당연히 의미가 없고, 좀 하드한 작업이 이제 음악이나 영상 편집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4K 영상 작업조차도 펜이 돌아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양이 높아요. 그러니까 펜이 없음으로 해서 좀 두께도 얇아지고 가격도 무게도 낮아지면서 소음까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장점 아닐까요? 그리고 13인치와 마찬가지로 1cm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 맥북 고전 디자인을 보면은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디자인인데 이제 그렇게 안 나오죠. 그냥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똑같은 1cm 두께로 출시를 했습니다. 프로세스 성능도 이야기를 하는데 M1 대비 1.4, 그리고 i7 대비 10배 넘는 성능 이런 거는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실리콘맥이 워낙 최적화가 잘 돼서 빠르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고, 좋은 거는 M2 칩이 18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사용할 때 충전기 안 갖고 다녀도 충분히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스펙이 10시간, 18시간 이제 실제 사용하면은 더 줄었거든요. 근데 18시간이면은 최소 10시간 이상은 사용 가능하니까 충전기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저는 마음에 듭니다. 휴대용이기 때문에. 사실 에어의 가장 큰 장점은 무게, 두께 이런 걸로 인한 휴대용이라고는 하지만 그보다 원천적으로 중요한 건 바로 화면이에요. 레티나 디스플레이인데 다른 타사 화면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선명하고 색감이 약간 좀 다르죠. 되게 뭐라 그럴까, 리얼하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은 몇 배 이런 스펙들이 나오는데 이런 걸 다 떠나서 화면이 너무 쨍하고 선명해요. 저는 이런 해상도나 선명도가 진짜 타 회사에 비해서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맥북 에어뿐만 아니라 그냥 맥북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특히 그래픽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영상 작업하는 분들도 다른 모니터보다는 맥북 액정을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터치 아이디라든지 맥세이프의 귀환 이런 것들은 13인치일 때 이미 다 소개가 됐던 거라서 지금으로선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번에 나온 맥북 에어 15인치를 사야 하느냐, 제가 보기에 아직 만져보지는 않았지만 성능은 사실은 13인치랑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할 때 13인치가 작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 13인치 못 써요. 지금도 급할 때 가지고 나가는 거는 예전에 맥북 프로 15인치를 가져다 쓰는데요. 이렇게 큰 화면을 쓰는 분들, 그런데 외부에서 좀 사용하고 싶은 분들, 가볍고 에어가 그래도 휴대하기 좋으니까. 그리고 프로 쓰기에는 너무 비싸잖아요. 얘가 이제 기본형이 189만 원으로 출시를 했기 때문에 189만 원이 싼 건 아니지만 이 정도 크기의 다른 노트북을 비교해보면
또 그렇게 비싼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13인치를 살까 말까 고민하시던 분들, 액정 크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15인치 아마 살 거예요. 저도 이번에 살 거거든요. 단점은 이제 차가 없으면 1.5kg가 넘기 때문에 좀 무겁고 크기 때문에 가져다니기 좀 힘들다는 부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지금 13인치로 잘 쓰고 있는데 15인치로 갈 이유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고, 이거를 구매해야 되는 분들은 때마치 기존 제품이 오래돼서 바꾸려고 하는데 15인치가 나왔어. 혹은 이제 뭐 새로 사려고 하는데 난 좀 큰 화면이 좋아. 왜냐면 할 게 많거든. 작업을 할 게 많거든. 그러면은 이번에 맥북 에어 15인치 괜찮습니다. 뭐 혁신은 없는 듯 하지만 화면 크기에 이미 13인치에 M2 칩에서 혁신은 나왔잖아요. 만약에 나는 뭐 윈도우를 안 써봤다. 근데 예뻐서 사고 싶다. 저는 비추입니다. 이 맥 OS가 의외로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안 쓴 분들에게는. 물론 이제 저는 한 13, 14년을 맥만 써서 윈도우가 되게 불편한 상황인데, 실제로 OS가 바뀌면 진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노력을 해서 적응할 생각이 아니다. 그럼 예쁘기만 해서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예쁜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굳이 그 맥만의 감성을 느낄 게 아니라면은 삼성에서 나온 갤럭시 북 3 프로 괜찮죠. 가격도 150에서 200만 원 사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디자인도 잘 나오고 삼성 제품이니 AS도 잘 되고 편의성도 좋고 다 좋으니까, 만약에 맥이 아닌 다른 제품을 생각한다 하면 저는 뭐 삼성이나 아니면 그램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는 하나 샀습니다. 쿠팡에서 샀고, 쿠팡에서 사면은 카드 할인 5%가 돼서 기본 사양이 179만 원이에요. 그 정도면은 저는 가격은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쿠팡 링크 아래다가 해놓을 테니까 거기 통해서 사시면은 뭐 최저가로 살 수 있겠죠. 물론 사전 예약이니까 지금 사놓고 나중에 뭐 취소하셔도 돼요. 배송이 7월 19일 날 배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고, 좀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이게 색상이 또 다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 선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지갑을 가볍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